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다음 장에서는 이제 왜 외국인들이 미국 부채에 투자를 많이 했는지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It is no surprise that investors have an appetite for American debt. 놀랍지가 않대요. 미국 부채를 사람들이 appetite 하면은 식욕 이런 거를 보통 appetit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미국 부채를 흥미로워하는지가 놀랍지 않다, 당연한 거다 이런 뜻이고요.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면은 policy uncertainty abounds, not least thanks to Mr. Trump's enthusiasm for threatening trade war.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무역 분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이 상승해서 미국 부채를 많이 샀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안전자산이 미국 부채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있는데 왜 미국 부채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까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There are a few other havens. Germany's insistence on running super tight fiscal policy means there's an underlying undersupply of bonds, argues Brad Setzer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 think tank. 안전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독일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독일 채권을 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안전자산이 일본 채권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해외 투자자들이 안 사는지 볼게요. Traders warn that the market for Japan's government bonds is illiquid. 일본의 채권은 유동성이 부족하답니다.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채권을 샀다가 팔고 싶은 상황이 왔을 때 팔기가 힘들 수도 있고 사는 것 자체가 또 힘들죠.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수량이 적으면은 사고 팔고가 힘들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중에서 차트를 보시면은 EU에서 굉장히 많이 사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은 EU에서 많이 샀다,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in part that reflects some countries' large trade surpluses. In the past year, Norway, a big oil exporter, has doubled its holdings. 이렇게 EU에서 많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역 흑자 덕분에 돈이 많아짐으로써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보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조금 흥미로운 거를 제기를 하는데요. 어떤 점을 제기를 하냐면은 벨기에에서 굉장히 미국 국채를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과연 벨기에가 정말 샀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11 million people 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심하는 거는 중국이 아무래도 벨기에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사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티클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아까 여기 중국이 벨기에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사고 있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가 제가 그냥 궁금해서 따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베스토피디아에 나오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사게 되면은 좀 더 여기 읽어볼게요. Investors fear China could dump these treasuries in retaliation and that this weaponization of its holdings would send interest rates higher, potentially hurting economic growth.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 트레이드 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중국이 미국 국채가 많이 있으면은 한순간에 국채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국채를 많이 팔게 되면은
interest rate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을 하는데 부담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국 국채를 사는 이유가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강점으로 우리가 강점을 내세울 수 있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 채권 많으니까 너네 조심해라 이런 협박용어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결론으로 왔습니다. 결론에서는 두 문단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몇몇 경제학자들이 이런 현재까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Some economists worry that loose fiscal policy at a time of low unemployment will cause the economy to overheat, rousing inflation. 몇몇 경제학자에 따르면은 이렇게 느슨한 재정 정책이 특히 unemployment가 낮을 때 일어나면은 경제를 overheat, 과열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가 과열되게 되면은 rousing inflation이 결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할 것이고요. That would force the Federal Reserve to raise interest rates.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Federal Reserve, 미국 연준이죠. 연준이 interest rate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의 interest rate이 증가가 하게 되면은 이자율이 증가하면은 and push up government borrowing costs. 정부가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So far, though, there is a little sign of that. Inflation is oddly soggy. The Fed cut rates 3 times last year. 이런 우려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뜻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작년 같은 경우에 3번이나 이자를 낮췄기 때문에 이자가 상승할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딱 중요한 거는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이제 America's fiscal policy may not be dangerous. 위에서 말한 내용들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정책이 위험하진 않다. But it may not end up doing much good. 그러나 좋은 영향은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아티클을 하나 읽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서머리를 준비해봤어요. 서머리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읽은 아티클 제목은 Investors at home and abroad are piling into American government debt 이고요. 제목 말 그대로 국내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왜 미국 부채를 끌어모으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놓은 아티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corporate saving들이 생김으로써 그게 바로 디비던드 또는 corporate buyback으로 생긴 수입이죠. 그거를 어딘가 파킹을 해둬야 할 곳이 필요한데 그거 파킹을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곳이 트레저리여서 트레저리가 늘어나게 됐고요. 2번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 밸런스 시트에 훨씬 더 많은 하이 퀄리티 그리고 리퀴디티가 좋은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부채를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번 household, 가정.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정에서 아무래도 그 실직에 대한 부담감, 위기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세이빙이 늘어나면서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4번은 해외 투자자들인데요.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요즘 policy uncertainty, 그러니까 정책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투자할 곳을 찾기가 어려워서 안전자산으로 돈을 투자하게 됐는데 그것도 안전자산 중에서 다른 안전자산에는 다른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물량이 적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리퀴디티가 충분하지 않아서 미국 안전자산인 트레저리 빌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유가 가장 크고요. 이제 결론에서는 컨설을 하나 주고 이 아티클을 적은 사람이 뷰를 주는데요. 일단 컨설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고 이자율이 올라간다면은 정부에서 borrowing 한 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데 부담감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되는 점을 제기를 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은 미국의 재정 정책은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으나 굳이 이런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게 아무런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결론을 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티클을 읽고 어떻게 하면은 재정 정책을 더 좋게 펼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